미국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한국의 영웅이 등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만든 한국 만화가 미국 서점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매일 없어서 못 파는 품절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만화는 바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땅에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미국 문화특파원 김민지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다룬 만화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죠. 지금 미국 전역의 서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믹북 매장마다 품절 사인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순신 장군이 왜 갑자기 미국에서 주목받게 된 걸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만화책이 단순히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카고의 한 대형 서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장 문의가 많은 책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오늘도 10명이 넘는 고객이 이 책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고가 없어서 다들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놀라운 소식은 마블 영화 어벤져스의 감독도 이 만화책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이 자신의 SNS에 이 책을 추천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를 발견했다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책 표지 사진을 올렸죠. 시카고 현지에서 만난 한 독자 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이 필요해요. 슈퍼맨, 배트맨 다 좋지만 이미 너무 식상해졌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달라요.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진짜 영웅이니까요. 마이클의 눈빛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만화책을 보여주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냥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서점 한쪽에서는 몇몇 청소년들이 모여 이 만화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였어. 거북선을 직접 설계했다니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같은 느낌이야. 아니, 토니 스타크는 소설이고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라고. 그게 더 대단한 거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미국 젊은이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출판사 관계자는 현재 추가 인쇄를 긴급히 진행 중이라며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5,000부를 인쇄했는데 출시 3일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고 해요. 이제는 3쇄, 4쇄 인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서점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역사 만화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유명 유튜버가 이 책을 리뷰하면서 내가 본 역사 만화 중 최고라고 극찬한 뒤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배트맨과 슈퍼맨은 만화 속 영웅이지만 이순신은 실제로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독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법이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의 가치가 재발견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픽션이 아닌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더욱 큰 법이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이제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담긴 이 만화책.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품고 직접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만화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조선 침략과 그 속에서 빛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략, 인간적인 면모까지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연출이 더해져 읽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제 느낌이 과연 미국 독자들에게도 같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도시의 독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A에서 만난 제니퍼는 책을 읽은 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길었으면 좋았을 정도로 완전히 몰입했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흥미로운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아해요. 제니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던 친구 에밀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만화로 그려진 이순신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역사라는 게 더 놀라웠죠.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니. 뉴욕의 한 코믹북 샵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년의 남성 로버트가 이순신 만화책을 2권이나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었죠. 궁금해서 다가가 물어보니 한 권은 자신이 읽고 다른 한 권은 아들에게 선물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만화책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해전과 영웅의 이야기가 아이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픽션 속 히어로만 좋아하잖아요. 진짜 영웅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로버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만화책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도 함께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이 책을 만든 작가는 누구일까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만화책을 미국인이 만들었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작가는 올리 콤판이라는 미국인 남성이었어요. 저는 그가 어떻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죠. 마침 온라인 인터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국 드라마라 생각하고 봤는데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그 후로 한국 역사와 특히 임진왜란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의 눈빛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만화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사료를 수집하고 역사 전문가들과 인터뷰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해요. 그 열정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스턴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 만화책을 역사 교재로 활용하는 세미나까지 열렸다고 해요. 역사학과 교수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화책의 가치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섭니다. 학술적으로도 매우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6세기 동아시아 해전의 특성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역사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교육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샌프란시스코의 한만화 동호회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팬들은 이 책의 그림체에 대해서도 극찬했습니다. 특히 해전 장면의 박진감 넘치는 묘사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거북선이 일본 함대 사이로 돌진하는 장면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마치 실제로 그 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만화책을 직접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체도 훌륭했지만 16세기 조선의 배와 무기, 갑옷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올리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연구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도서관에서는 이순신 만화책 읽기 모임까지 생겼다고 해요. 저는 그 모임에 잠시 참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한국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모함을 받아 투옥되는 부분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모습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추록 후에도 원망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위해 싸운 점이죠. 이런 충성심과 애국심은 요즘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참가자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영웅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웅이었죠. 그들이 우리 역사의 영웅에 감동하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한 독자는 이 책을 읽고 조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 이전과 이후의 한국 역사도 알고 싶어요. 더 많은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미국의 한 서평가는 이렇게 평했어요. 이 만화책은 단순한 판타지 히어로물이 아니다. 실존 인물의 감동적인 삶과 그가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불가능에 맞서 싸운 용기의 이야기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의 역사적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웅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진정한 가치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 영웅의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요. 실존 인물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만화책의 인기가 얼마나 더 커질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은 출시 이후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매장에 새로운 재고가 들어오자마자 며칠 내로 동이 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제가 시카고의 한 대형 서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서점 직원 매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200권이 입고됐는데 오늘 오후에 이미 절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내일까지 다 팔릴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현상은 처음 겪어보네요. 매튜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만화책 판매가 부진했던 요즘, 이런 히트작은 서점에도 큰 활력이 되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런 인기 속에서도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작가 올리 콤판의 충격적인 인터뷰였어요. 그는 지난 28일 인기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 일본, 한국의 만화 팬들을 모두 놀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였어요. 그분은 너무나 완벽한 영웅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팟캐스트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 속 이순신 장군의 모습 중 어떤 부분이 실제 역사와 다른가요? 올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실제 역사를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다만 이순신 장군의 내면, 독백이나 감정 표현 같은 부분은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한 당시 상황과 맥락에 맞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역사적 인물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의 자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많은 독자들은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이 이순신 장군을 더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의 브래든이라는 독자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올리가 묘사한 이순신의 내적 갈등과 고민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영웅으로 느끼게 했다. 단순히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 나아간 인간적인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다. 실제로 만화책에서 묘사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전장에서의 영웅만이 아니었어요. 밤새 전략을 고민하며 번민하는 모습,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장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순간 등 인간적인 면모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출간된 만화책 전문 잡지는 이 작품을 올해 최고의 만화책으로 선정하며 이렇게 평했어요. 올리 콤파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역사 만화를 창조했다. 독자들은 단순히 영웅의 업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애틀에서 만난 대학생 케빈은 이 만화책을 읽고 조선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나 조선 역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K-팝이나 한국 영화 정도만 좋아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임진왜란과 조선시대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케빈의 말처럼 많은 미국 독자들이 이 만화책을 통해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LA의 한 독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생전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만화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할아버지와 다시 연결된 느낌을 주었어요. 평생 간직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권의 만화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편 다양한 리뷰 사이트에서도 이 만화책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평점은 대부분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 장면의 역동성,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캐릭터의 깊이까지. 이 책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명량해전을 그린 부분에서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을 정도로 몰입했다. 이 책이 올해 최고의 만화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올리 콤판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그의 사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책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올리는 한 명 한 명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사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올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이순신 장군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아요. 12척의 배로 330척에 맞서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미친 짓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 독자들에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와 인간적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올리의 인터뷰가 일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 속 영웅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올리 콤판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그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의 팬미팅 행사에서 질문할 기회가 있었죠. 올리 씨는 어떻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미국인으로서 동양의 역사적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올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케이블 TV에서 한국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본 외국 드라마였죠. 하지만 첫 회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가진 리더십, 고뇌,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올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드라마를 다 본 후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대학에서도 동아시아 역사를 부전공으로 선택했을 정도니까요. 그의 열정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써온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메모였지만 점점 만화의 스토리보드로 발전했죠. 그 노트에는 빼곡히 메모와 간단한 스케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예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죠.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도 결국 조국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에 맞서서 승리했죠. 이런 이야기는 픽션이라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올리의 말에 주변에 모인 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더 빠져들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출판사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적 인물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국적을 초월한 영웅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용기, 리더십, 헌신, 지혜 이런 가치는 어느 문화에서나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통영에 있는 이순신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거북선 모형을 실제로 보고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올리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이순신 만화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과도 같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이순신인가? 라고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현대 사회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화에서 슈퍼히어로들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는 초능력 없이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짜 영웅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중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팬이 질문했습니다. 만화책에서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올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그의 인간적인 고뇌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완벽한 장수로만 기억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뇌와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으로 매일 밤을 뒤척였던 인간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인간의 모습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순신 장군은 동상 속의 완벽한 영웅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노력했던 인간이었을 테니까요. 올리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며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범한 병사로 전장에 복귀하는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굴욕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존심보다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는 영웅담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인회가 끝난 후 저는 올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순신 만화의 후속작이 나올 예정인가요? 올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작품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한산도 대첩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음 권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투옥과 백의종군, 그리고 명량해전과 노량해전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사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말에 저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미 한 권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두 권은 어떤 감동을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 목표는 단순히 만화책을 팔거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열정을 보며 이 만화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가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을 저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만화책의 열풍은 갈수록 거세져서 출간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2만 5천 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출판사를 직접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5천 부 정도 팔리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출판사의 마케팅 담당자 줄리아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쇄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어서 납품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만화책 시장에서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줄리아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판매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판매량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SNS에서 입소문이 퍼진 이후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죠. 올리의 만화책이 인기를 끌면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중장년층 독자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 보통 만화책은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독자층이 주를 이루는데 이순신 만화는 40대, 50대 독자들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인기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교육기관에서의 대량 구매예요. 여러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역사 만화가 교육 현장에서 공식 교재로 채택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죠. 얼마 전 뉴욕에서 열린 코믹 마켓에서는 이순신 만화책 부스가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였다고 해요. 저는 당시 현장 영상을 봤는데 부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올리는 쉴 새 없이 사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올리가 코믹 마켓에서 했던 한마디가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한 팬이 왜 슈퍼히어로가 아닌 역사 인물을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올리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이순신은 슈퍼파워 없이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진짜 슈퍼히어로였기 때문이죠. 이런 진솔한 대답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더 많은 이들이 이 만화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출판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순신 만화의 영화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현재 몇몇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화 판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줄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할리우드의 대형 스튜디오 두 곳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된다면 그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영화화가 된다면 올리는 어떤 배우가 이순신 역할을 하길 원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줄리아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리는 한국 배우가 연기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문화적 정확성을 위해서죠. 하지만 제작사들은 상업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올리가 각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올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화 소식 말고도 애니메이션화 계획도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예술적 가치와 보편적인 영웅담으로서의 의미를 인정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올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줄리아가 태블릿을 넘기며 인터뷰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증오나 대립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애국심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역사를 정확히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판사를 나와 인근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순신 만화책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서점 직원 마이클에 따르면 만화책이 인기를 끌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른 책들도 함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코너에는 원래 만화책만 있었는데 고객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해서 관련 역사책과 전기도 함께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난중일기 영어 번역본이 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한 권의 만화책이 이렇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서점 한쪽에서는 이순신 만화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진왜란과 거북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아빠, 거북선은 진짜 용처럼 생긴 머리에서 불을 뿜었어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야. 하지만 정말로 철갑으로 덮인 지붕 위에 날카로운 철침이 있어서 적들이 배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단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순신 만화책이 단순한 인기 상품을 넘어 세대 간의 대화와 역사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 줄리아의 말처럼 이 만화책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북클럽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에서는 역사 수업의 교재로 활용하고, 온라인에서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문화적 교류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리 콤판이 그린 이순신 장군의 모험이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도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죠. 미국에서는 이순신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주목받는 반면 우리 곁에는 진짜 영웅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어요.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90대의 한 참전 용사가 계셨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이가 이런 늙은이를 찾아줘서 고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맑은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기계가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미국에서 이순신 장군의 만화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진짜 영웅이지. 나라가 위험할 때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이니까. 그 말씀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 그해 여름은 정말 더웠어. 나는 22살이었고 갓 결혼한 신혼이었지.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건 기적이었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내 영순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영순이야. 전쟁 직후에 찍은 사진이지.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머니와는 오래 사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그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40년을 함께 살았네. 영순이는 내가 66세 때, 그러니까 30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상실감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어. 아들들도 다 자기 삶이 있으니 가끔 볼 수밖에 없고 10년 전부터는 이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분의 인생에 담긴 희생과 사랑, 그리고 상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아내를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요즘도 꿈에서는 종종 영순이를 만나. 젊은 모습 그대로야. 하지만 깨고 나면 여전히 혼자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거친 손등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으로 살아오신 흔적이었죠. 내가 이 세상에 바라는 건 하나뿐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영순이를 다시 만나는 것.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지내오면서도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직해온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요양원 직원 박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영호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봐왔다고 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늘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죠.
하지만 항상 외로워 보이세요. 특히 결혼 기념일이나 할머니 기일에는 더 그러세요. 그날만큼은 창가에 앉아 온종일 밖을 바라보세요. 박소영 씨에 따르면 김할아버지처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고 해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진짜 영웅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위대한 영웅이지만 우리 곁에는 김영호 할아버지 같은 생존해 계신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전 용사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비영리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는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체의 대표 이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체에서 프로젝트가 검토되는 동안 저는 다른 참전 용사들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역사 속 영웅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우리 곁에는 아직 생생한 영웅들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역시 잊혀지지 않고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미국에서 열광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담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김영호 할아버지도 모두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이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프로젝트는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단체에는 후원 문의와 함께 다른 참전 용사들을 위한 비슷한 프로젝트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김영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단체는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참전 용사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단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민수 대표는 넓은 활동 공간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단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과 봉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천 명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계시며 평균 연령은 90세가 넘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이민수 대표에 따르면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보다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기억의 릴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참전 용사를 연결해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미 10편의 영상과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고 유튜브에 올린 참전 용사 인터뷰 영상은 50만 뷰를 넘었습니다. 단체에서는 매월 200명의 참전 용사께 생필품 패키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겨울용 이불 등이 정성스럽게 포장되며 초등학생들이 쓴 감사 편지도 함께 담깁니다. 또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제공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시작한 프로젝트는 태극기 키링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이 휴대하던 군번줄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키링으로 태극기와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키링 구매 시 수익금의 70%가 참전 용사 지원금으로 사용되며 이미 5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태극기 키링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키링을 구매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챌린지로 많은 유명인들도 동참하고 있어요. 참전 용사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30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 안에 100가구를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활동을 지켜보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만화책을 통해, 한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 키링을 가방에 달며 다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의 참전 용사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